조선시대 왕의 수면 시간은 5시간 남짓이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묘시에 눈을 뜨면 데비 전에 문안을 올리고 해가 뜨기도 전에 첫 경연에 앉았습니다. 하루 3번의 경연, 5번의 식사, 수시로 이어지는 조회와 접견. 세종은 이 일과 속에서도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었고 영조는 오히려 반찬수를 줄이며 52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신하가 죽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새벽 5시, 한양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 종로에서는 파로의 종소리가 33번 울리며 밤새 이어졌던 통행금지를 풀었고 성문이 열리면서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둘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죠. 거리에는 아직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내의원 의관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했죠. 오늘 몸 상태가 어떤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보통 사람이라면 세수부터 하고 밥부터 먹고 싶었을 텐데 왕에게는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누군가의 관리 아래에 놓이는 겁니다. 진찰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익성권이라는 모자를 쓰고 홍색 골룡포를 걸쳤죠. 가슴과 등 양쪽 어깨에 금실로 수놓은 용 문양이 붙어있는 옷이었습니다. 무겁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건 왕의 출근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다만 퇴근은 없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비가 계신 정각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올리는 거였죠. 아무리 한나라의 왕이라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 문안 인사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드려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문안이 끝나면 간단한 아침죽을 먹었습니다. 초조반이라고 불렀는데 죽이나 미음 같은 가벼운 보양식이었죠.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무거운 음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루 5끼 가운데 첫 번째 식사였습니다. 왕은 하루에 5번을 먹었는데 이건 호사가 아니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첫 번째 공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강이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신하들과 함께하는 공부 시간이었죠. 논어나 맹자 같은 유학 경전부터 자치통감 같은 역사책까지 읽고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왕이라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빠지지 않고 해야 했죠. 하루에 이런 경연이 3번씩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경연을 대하는 태도가 왕마다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성종 같은 왕은 3번의 경연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석했습니다. 학자군주라는 말이 따라붙을 정도였죠. 반면 연상부는 세자 시절부터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공부가 싫었던 겁니다. 즉위한 뒤에는 경연에서 신하들이 쓴소리를 하는 게 번거롭다며 아예 경연 자체를 줄여버렸습니다. 같은 왕의 자리에 앉았어도 이렇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경연을 줄인 왕의 결말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해가 뜨기도 전에 진찰받고 옷 갈아입고 문안 인사 올리고 죽 한 그릇 먹고 경전을 펼쳐 공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첫 경연이 끝나면 드디어 아침 식사. 그런데 왕의 밥상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조수라, 그러니까 아침 정차는 오전 10시쯤 올라왔습니다. 수라간 궁녀들이 이른 새벽부터 준비한 상이었죠. 밥국, 찌개, 김치를 빼고도 반찬만 12가지. 거기에 흰쌀밥상과 판마물밥상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2벌의 수라상이 한꺼번에 차려지는 거죠. 곁상에는 찌개와 전골이 따로 올라왔고 장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 2끼 먹기도 빠듯하던 시절에 왕의 아침 한 끼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로 수저를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맛을 보는 궁녀, 김이나인이 먼저 한 젓가락씩 집어먹었죠. 거기에 있는지 상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왕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밥상은 화려했지만 그 첫 수저는 늘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수라상인데 왕마다 먹는 모습은 참 달랐습니다. 이게 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 없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죠. 문제는 아버지 태종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상중에는 고기를 입에 댈 수 없었거든요. 2달을 버텼습니다. 몸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기력이 바닥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지자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전하, 제발 고기를 드십시오. 신하들이 임금한테 고기 좀 먹으라고 간청하는 나라, 조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종은 결국 고기를 다시 들었지만 비만이 심해지면서 눈이 나빠지고
손이 떨리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같은 왕좌에 앉았던 영조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타락죽 한 그릇,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 반찬에 고추장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원래 5끼이던 식사를 스스로 3끼로 줄였죠. 생일에도 명절에도 소식했습니다. 한 번은 신하가 전복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영조가 뭐라 했냐면 큰 전복 한 마리 따는 것도 백성에게 민폐다. 그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전복을 따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몸을 아끼며 52회를 재위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 왕좌를 지킨 임금이었죠. 밥상을 물리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정전으로 자리를 옮기면 매일 아침 조회인 상참이 열렸습니다. 육조 판서와 종친부 신하들이 줄줄이 업무를 보고했죠. 나라 살림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민원까지 왕의 귀로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듣고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루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정오쯤 2번째 경연인 주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하는 공부 시간이 아침에 이어 또 시작되는 겁니다. 논어나 자치통감 같은 책을 펼쳐놓고 읽고 토론했죠. 그 사이에 낙거산이라고 해서 죽이나 간단한 유동식으로 잠깐 허기를 달랬습니다. 외국 사신이 오는 날이면 일과는 한층 더 빠듯해졌습니다. 근정전에서 격식을 갖춰 맞이해야 했고 지방에서 올라온 신하들도 따로 접견해야 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이 줄을 서 있었죠. 그 와중에 오후 2시쯤이면 석강이라 불리는 3번째 경연이 또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3번째입니다. 신하들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읽었습니다. 3번째 경연까지 끝나면 이제 좀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후 4시쯤 되면 병조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궁궐과 한양 성문에 섰을 군호, 그러니까 암구호를 가져온 겁니다. 석자 이내로 만든 그 암호를 왕이 직접 살펴보고 승인해야 했죠. 왕이 고개를 끄덕여야 비로소 각 성문과 경비 초소로 전달이 됐습니다. 밤에 성문을 지키는 군사가 묻는 한마디, 그 답 하나까지도 왕의 손을 거쳐야 했던 겁니다. 경연 3번에, 조회의 접견에, 암구 승인까지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왕의 저녁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5시, 석수라라 불리는 저녁 정찬이 올라옵니다. 아침과 똑같은 12첩 반상, 흰쌀밥과 판물밥 2벌의 수라상이 다시 차려지고 맛을 보는 궁녀가 먼저 한 젓가락씩 입에 넣습니다. 아침에 본 그 삼차림이 저녁에 또 반복되는 겁니다. 화려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매일 같은 격식 속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대비전으로 향합니다. 자경전, 아침에 이어 2번째 문안 인사였죠. 하루에 2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빠질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었고 그 예를 어기는 것은 곧 나라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문안을 마치면 돌아와 앉을 틈도 없이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3번의 경연을 마쳤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소대라 하여 수시로 신하를 불러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고 야대라 하여 밤에도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정해진 3번도 버거운데 거기에 더해지는 공부였습니다. 해가 지고 촛불을 켜놓고서도 책을 펼쳐야 했던 겁니다. 밤 9시쯤 되어서야 야참이 들어옵니다. 면이나 야식, 식혜, 우유죽 같은 것들이었죠. 정찬에 비하면 간소했지만 그래도 하루 5번째이자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 시각이면 한양거리에는 이미 인정종이 28번 울려 통행금지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종루의 종소리가 한양 전체에 퍼지고 성문이 닫힙니다. 백성들은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고 있었지만 왕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참을 마치면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으로 이동했습니다. 교태전, 부부의 조화와 후사를 기원한다는 뜻을 품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 시간마저도 온전히 왕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사를 잇는 건 역시 왕의 의무였으니까요. 밤 11시, 해시가 되어서야 왕은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안이 고요해지고 촛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하니 잠은 5시간 남짓. 그것이 왕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다시 의관이 들어오고 골룡포를 입고 대비전에 문안을 올리고 경연에 앉고 수라상을 받고 조회를 열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과는 명절이라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이든 추석이든 각종 의례와 행사를 치러야 했고 쉬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죠. 몸이 아파도 일과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반복이 멈추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일과가 멈추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철조라 하여 조정의 업무가 중단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건 고위 관료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신하가 죽어야 왕이 쉴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이 하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누군가의 죽음이라니. 왕좌에 앉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경영과 조회와 접경과 식사와 문안이 빈틈없이 채워진 하루. 왕좌에 앉는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로 꽉 짜인 하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세종은 고기 한 점을 챙겨 먹으며 버텼고 영조는 반찬을 줄이고 또 줄이며 52회를 견뎠습니다. 왕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프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았고 지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골룡포를 벗고 나면 그저 피곤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